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자, 신인균의 군사TV 여러분과 항상 같이 하면서 정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의 미군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미 하원이 미군에게 북한의 생화학 무기에 대한 대응 준비 태세를 강화하라고 요구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의회가 북한의 생화학 무기에 대한 미군의 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예산 증액과 관련 법안 입법을 예고하고 나섰다고 RFA가 22일 보도했습니다. 미 하원 국방위원회 산하의 정보, 신흥위협, 역량소위원회는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면서 북한의 생화학 무기에 대한 대비태세 강화 필요성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원은 북한의 생화학 무기를 부상하는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군의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했는데요. 주목할 만한 것은 올해 10월 20일이라는 시간을 정해서 주한미군을 콕 집어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대비태세 수준을 의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의회는 최근 회계감사국과 함께 주한미군의 북한 생화학 무기 대응 준비태세를 점검했고 점검 결과 보완사항을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하라고 요구한 바 있는데요. 최근 미군의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나온 의회 차원의 대비태세 강화 요구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편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따르면 북한은 11개 시설에서 13개 생물무기를 또 18개 시설에서 생산한 다양한 화학무기 5천여 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북한이 세계 3위의 생화학무기 보유 국가죠. 이런 생화학무기 보유 국가와 이제 같이 전투를 벌이게 될 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빨리 강화시켜라 라고 10월 20일까지 보고해 라고 하고는 이제 미 하원에서 여하튼 이 북한에 대한 생화학무기 대비태세 이 예산 증액해라 라고 하는데 저는 참 이 미국의 시스템이 놀랍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또는 군에서 예산을 올리면 국회에서는 어떻게든지 그걸 잘라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국회인데 여기도 국회가 야 군 니들 뭐해 이거 해야지 라고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군에다가 이런 품목에 대한 예산 증액 전력 강화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나선다는 게 정말 이게 진짜 일하는 국회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부럽습니다. 아무튼 부러운 건 부러운 거고 어쨌든 북한의 생화학 무기가 5,000톤 이상이나 있다라는 것은 주제의 사실이고 이것 좀 미군이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국군 화생방 사령부 정말 준장이 사령관이고 정말 위상 형편없습니다. 북한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생화학 무기 강국 그리고 이제는 방사능 즉 핵무기까지 가진 이런 나라를 상대해야 하는 우리 화생방 방호사령부가 정말 한직도 그런 이 마이너 병과가 이런 게 있냐 싶을 정도로 정말 예산 위상 형편없습니다. 빨리 우리도 현재 현존하는 위협이 가장 강력한 위협이 뭐냐 이런 걸 잘 판단해서 고백만 자꾸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조직 강화 이런 거 우리도 나서야 됩니다. 진짜 위협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이 동해상에 초대형 부유기지를 설치하고 여기에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비롯한 다양한 무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독도 근해에 일본의 해상 군사기지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 방위 능력 구축 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짤 새로운 팀을 22일 발족했고 이번 주 그 첫 번째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산케이와 마이니치 등 일본 언론이 23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일본 자민당은 장거리 공격 능력을 가진 전폭기나 크루즈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공격 무기를 보유하는 방안은 물론 이지스 어쇼어를 대신해 다양한 요격 시스템을 해상 부유기지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메가 플로트 프로그램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탄도미사일과 메가 플로트인데요. 일본은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공격 무기 보유를 금지해왔지만 자민당은 북한과 중국의 군사위협 심화를 빌미로 공격용 무기체계 보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습니다.
일본이 추진 중인 이 메가플로트는 이지스 어쇼와 같은 시스템이 육상에 배치될 경우에 요격 미사일의 부스터가 민가에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대형 부유식 해상기지를 띄워 여기에 이지스 어쇼 등 고성능 레이더와 수직 발사기, 요격 미사일 등을 설치해 해상의 MD 기지로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일본이 이 메가플로트를 실제로 제작할 경우에 동해 한복판에 일본의 군사기지가 생기는 셈인데요. 이 메가플로트는 요격 미사일은 물론 일본이 보유를 추진 중인 다양한 공격용 무기가 배치될 수 있어서 자칫 동해에 일본의 대한반도 군사기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건 항공모함 비슷하게 생긴 그런 거죠. 근데 항공모함보다 훨씬 큽니다. 왜냐? 이름이 메가플로트입니다. 그러니까 바지선 같은 거 이런 이제 조각을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갖다 붙여가지고 해상 부유 섬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형 수송기까지 이착륙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따로 사출기나 이런 거 없이 말이죠. 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냐? 제가 지난주에 이제 풀옵션 따지다가 망한 아베, 계산서 들고 나자빠진 아베 이제 이런 제목으로 사실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이지스 어쇼가 예산 때문에도 사실은 그렇게 됐지만은 지금 이제 일본 본토에서는 안 되게 되고 있지만 민간인들의 반대 때문이에요. 민간인들이 뭐라고 반대하냐? 이지스 어쇼에 탑재되는 SM-3 블락2 이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2,500km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멀리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스터가 밑에 장착이 되는데, 로켓 부스터가 장착이 되는데 이 부스터가 끝까지 달고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출력을 고도를 딱 잡으면 이 부스터는 떨어져요. 이게 이제 혹시 어디 민가에 떨어지면 우리 어떡할 거냐? 적의 미사일에 맞아 죽는 게 아니고 우리 SM-3 부스터에 맞아 죽으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일본의 반미 반전 단체들이 이제 반대를 하니까 이거 지금 해명이 안 되는 겁니다. 부스터가 떨어질 확률은 너무너무 적어요. 그 확률은 0.00001제곱 배예요. 퍼센트예요. 로또의 확률이에요 라고 해도 로또의 확률을 로또 당첨되는 사람 없냐라고 우기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좋다, 해상에다 가자, 바다에다가 아예 만들어버리자, 이런 생각 때문에 메가플로트라는 게 생긴 겁니다. 메가, 얼마나 크게 만들려면. 그래서 여기에다가 탄도미사일도 쏠 수 있게끔, 그리고 순항미사일도 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지스 어쇼도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초대형 군사기지를, 바다에 떠있는 군사기지를 만든다는 것인데, 물론 플로트이기 때문에 자체 동력은 없죠. 이제 끌고 다녀야 되는 건데,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독도에 만약에 분쟁 생기면 독도 근처에 갖다 놓고 그냥 순항미사일, 또 극초음속 미사일, 탄도미사일 지금 이야기까지도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한반도 때리면 참 껄끄럽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한다는 게 사실은 이 독도 문제 때문에 동해를 나누어 쓰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정부가 사실은 입장을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 최강의 전투함으로 불리는 미 해군의 주말트급 스텔스 구축함에 극초음속 미사일이 탑재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주말트 구축함의 극초음속 무기 탑재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향후 6개월 내에 준비 작업을 마치라고 요구했다고 더 드라이브가 22일 보도했습니다. 미 하원은 현재 개발 완료 단계에 있는 글로벌 즉시 타격 무기, 즉 PGS를 주말트급 구축함에 탑재해서 주말트급의 부족한 타격 능력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미군은 PGS를 버지니아급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 블락4 버전과 오하이오급 순항미사일 원잠 4척에만 탑재할 예정이었는데요. 미 하원의 요구대로 주말트급에 이 미사일이 탑재될 경우에 주말트급의 타격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전망입니다. PGS는 전 세계 어디든지 1시간 이내에 타격한다는 구상에 따라 개발 중인 극초음속 무기인데요. 주말트급에는 미 육군이 개발 중인 신형 중거리 탄도탄, 즉 LRHW의 해군용이나 미 공군이 개발 중인 AGM-183A 에로의 개조형을 탑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 하원은 22일 통과된 2021 회계 연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1월까지
관련 내용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세계 최강 수준의 전력을 자랑하는 주말트, 그야말로 넘사벽의 전투함이 될 전망입니다. 자, 주말트. 야, 여기에다가 극초음속 공격무기 배치해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 배경은 여기 있는 이 함포가 지금 멍텅구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여기다가 뭐 레일건, 뭐 AGS, 뭐 이런 것 해가지고 아주 장거리 타격을 함포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AGS 쫑나고 그리고 이제 레일건 지금 뭐 지지부진하고 이러니까 공격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 이제 이런 요구사항 때문에 여기다가 장거리 타격무기, 극초음속 타격무기 갖다 붙여라. 이렇게 스텔시하게 또 비싼 이런 전투함을 공격력도 짱짱으로 만들어 놔야 이게 쓱 움직인다 이러면은 주변국들이 겁을 낼 거 아니냐 이거죠. 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1번함 주말트, 2번함 마이크 몬수어 이런 것들 다 우리 제주 해군기지 이런 데 딱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최근 그 윤상현 의원이죠. 무소속, 그전에는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는데, 이 윤상현 의원이 주말트, 이런 군함을 제주 해군기지, 이런 데다가 순환 배치시키자, 이렇게 주장했죠. 정말 저는 뭐 지당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말트를 제주 해군기지에 배치하면 어디 가냐? 사세보에 갑니다. 그래서 사세보에 마이크 몬수어, 이런 것들 배치한다고 사실은 미 해군이 발표를 했었어요. 아니, 기왕 이 동북아에 배치할 거, 사세보에 하는 게 좋습니까? 제주 해군기지 하는 게 좋습니까? 미군들 와서 서귀포에 가서 쇼핑도 좀 하고 그러면 돈도 좀 풀고 그리고 이 엄청난 전력이 제주도에 들어오면은 미국이 제주도에 또 방어체계 더 만들어 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혹시 타격되면 안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도 반대하는 사람들 많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미국이 이 4조 원, 5조 원짜리 군함 세 척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공격력까지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 작업, 그것도 국회 주도로 하고 있다. 야, 미국 국회 정말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국회 아직도 뭐 하는지 모르겠는 우리 국회 정말 한심하죠. 정말 이런 거 본받아야 됩니다. 주말트 기대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